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사전선거 마지막 날입니다. 네. 오늘 투표 안 하신 분들은 가셔서 투표를 꼭 하십시오. 대한민국 헌법을 잘 수호할 수 있는 분으로, 또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는 분으로, 또 시장 경제를 잘 지킬 수 있는 분,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분으로 마음대로 골라서 한번 잡으십시오. 네. 이 조선일보의 강천석 논설 고문을 잘 아실 겁니다. 항상 아주 명쾌한 그 글로서 국민들의 막힌 가슴을 뻥 뚫어주는 이 강천석 칼럼의 그 글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아주 특이한, 아니 너무 꼭 우리가 봐야 될 그런 글들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뭐냐, 제목이 4월 7일은 무엇입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 선거일입니다. 4월 7일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게 나라냐고 묻는 날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나라냐? 이렇게 묻는 날이다. 4월 7일은 무슨 뜻이냐고요? 아시지 않습니까? 4월 7일은 투표일이니까, 이게 나라냐고 묻는 날이니까 이게 나라가 되게 만드는 사람을 찍으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라냐고 묻는 날이니까 나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찍어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4월 7일은 이게 나라냐고 묻는 날이다. 어떻습니까? 너무 멋들어진 제목 아닙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핵심 테이마가 선지자인 척하고 말하면서 선지자인 채하는 광인, 미친 사람과 위선자들에게 휘둘렸던 4년의 세월, 가슴 아프게 절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인 채하는 광인과 위선자들에게 휘둘렸던 지난 4년의 세월을 가슴 아프게 수레하고 있는 겁니다. 또 문재인 정권이 핥힌 나라의 상처 아무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또 내놓습니다. 울컥하는 심정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전 취임식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세월 국민은 이게 나라냐? 이렇게 물었는데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4월 7일은 그렇게 장담했던 대통령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었는지 심판하는 날이다 라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강천석 논설주간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그 논제에 대한 대답을 그렇게 합니다. 4월 7일은 이게 나라냐고 묻는 날이라는 이 제목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것을 4월 7일은 그렇게 장담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었는지 혹시 아닌지 심판하는 날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글이 참 통쾌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오늘 가서 심판을 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심판했냐고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저의 비밀입니다. 투표 자체가 심판이니까 말이죠. 여러분, 투표는 심판인 겁니다. 투표는 후보자를 놓고 심판하는 겁니다. 이 A, B, C를 놓고서 A에 대한 심판, B에 대한 심판, C에 대한 심판, 최종 심판권자는 투표권자인 나입니다. 자, 우리나라 한번 돌이켜 보시죠.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됐죠. 세계는 이제 악몽을 벗어나서 지금 그 소위 악몽에 계속 붙들려 있는 나라하고 악몽을 벗어나는 나라가 지금 서서히 분화되고 있습니다. 양분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국민부터 먼저 마치자는 자국민 우선주의가 당연한 것이죠. 우리 국가 국민부터 먼저 마치자는 게 자국민 우선주의는, 이거는 천리 원칙입니다. 세계사의 원칙입니다. 세계 역사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를 한번 바라보시죠. 정부의 백신 확보 능력에 따라서 국민 생명과 경제 재생 여부가 갈립니다. 이제 바로 경제입니다. 이 빨리 집단 면역이 생겨야 경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또 균을 갖다가 저기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아직도 집단 면역이 안 된 나라야. 코리아 아직도 안 된 나라야 라고 하면은 누가 서히 만나서 대화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상담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공항에서 받아주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한국이 평균 2만 6천 명씩 접종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역량이 얼마냐면은 하루에 115만 명까지 접종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가. 의료 역량을 풀가동하면 3일간 접종하고 동나는 양을 갖다가 지금 우리는 가슴 아픕니다.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 강천석 그 논설주가는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경제정책 사령탑은 청와대 정책실장 아닙니까? 경제정책사령탑이 청와대 정책실장 아닙니까? 청와대 정책실장. 얼마 전에 그만둔 저 김상조 아시죠? 본업이 공정이라고 항상 그래놨습니다. 자기 말로 공정이라고. 일찍부터 공정이란 명함을 파고 그걸로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선을 5%로 묶어온 채 새 임대차법이 그의 작품입니다. 그런 그가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에 자기 임대료를 인상 상한선에 3배나 올려받고 법을 빠져나갔습니다. 자기 아파트에 들은 전세 확 올려놓고 돈 많이 받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만두면 자 거짓말로 다 한 거죠. 네? 거짓말 아닙니까? 그가 공정했습니까? 공정거래위원장을 하면서 또 청와대 정책실장을 하면서 임대차법을 그가 그 손으로 만들면서 그래놓고 자기는 시행 이틀 전에 임대료를 인상 상한선에 3배나 올려받고 법을 빠져나가고 관뒀다 이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 그러니까 이게 나라냐 소리가 나오는 게 바로 문제다 이 얘기입니다. 신도시 토지 수용 정보로 돈 번 경기도청 공무원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받들 만한 위대한 어르신이 바로 김상조 아닙니까?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뭐라 했습니까? 취임사에서 그 말 하나 참 비단결 같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다 했습니다.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말 근사한 말입니까? 그런데 대통령 사람들은 대통령이 창조한 새로운 상식으로 아마 줄줄이 돈을 버는 모양이죠. 대통령 사람들은 대통령이 창조한 새로운 상식으로 줄줄이 돈을 벌었다는 그런 사실을 이 강천석 조선일보 논설 고문이 설파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사람들은 대통령이 창조한 새로운 상식으로 줄줄이 돈을 벌었다.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울 속에 자기 얼굴 보고 내 얼굴이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권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거울 속에 내 얼굴 보면서 이건 내 얼굴 아닌데? 나 이렇게 못나지 않았는데? 나 이렇게 세모로 안 생겼는데? 내 얼굴은 좀 동그란데? 아니 거울 보고도 말이죠. 거울 보고도 내 얼굴이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 정권이 그렇다는 겁니다. 얼마 전 주당 40시간 일하는 전일제 근로자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말보다 195만 명이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통계는 물론 이 정부에서 만든 거죠. 이 정부에서 만든 통계가 195만 명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정권은 주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잡히는 통계를 들고 나가지고 고용이 늘었다고 우깁니다. 고용이
늘었어요. 1시간만 일하는 취업자도 고용이 늘었습니다. 그 취업자로 봅니다. 그게 취업입니까? 백미러가 달린 차를 몰면서 한 장소에서 24번이나 주차 중에 사고를 냈다면 당연히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것인데 대통령 24번째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나서야 정책 실패를 시인했다. 이런 얘기를 예를 들어서 강고문이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운전면허를 살아가지고 지금 대통령 운전면허를 계속 이 나라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몰고 있습니다. 예. 지난달 31일자 조선일보 실린 대통령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라는 글을 혹시 대통령이 읽었을까 하고 의문을 표시합니다. 바로 수잔 솔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 그는 6.25 전쟁 때 미국 선박에 의해서 북한에서 구출된 덕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대통령 가족사를 언급을 했습니다. 김정은이 코로나 공포 때문에 중국 수용소에서 수용된 탈북민 북송을 받지 않으려는 이 시기가 탈북민 구출을 위한 황금 같은 기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대통령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외국인, 미국인이 솔티 여사가 정말 이 절절한 얘기를 한 겁니다. 탈북민 구출을 할 수 있는 황금의 기회다. 이유는 뭐냐? 김정은이가 코로나가 무서워서 절대 안 받는다 이게 탈북민들. 들어오는 거 어떻게 못 들어오게. 응? 이럴 때 빨리 구출하라. 탈북민을 구출하라. 중국 수용소에 수용된 탈북민 구출하라고 합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구출할 사람입니까? 예? 탈북민을 중국으로부터 구출해달라 할 사람이냐고요. 그걸 믿습니까? 그걸 외국이니까 수잔 솔티 여사가 그렇게 하소연을 한 겁니다. 네. 황금 같은 기회인데 빨리 북송 지금 안 시킨다 이거.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이럴 때 빨리 그 중국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이 대한민국으로 데려와라. 그 얼마나 정말 인간적이고 인간애적인 훌륭한 마음씨입니까? 그래서 이 대통령 행동을 촉구했는데 그 수잔 솔티 여사 참 훌륭합니다. 그는 카톨릭 신자인 대통령이 학살에 걸려드는 이들을 빼내오라는 구약성경 잠언 2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떠올리고 북한 동포 구출에 관한 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한국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간절한 호소가 대통령에게 도달해서 대통령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의문을 표하는 분이 누구냐? 강천석 논설구만이에요. 그럴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결론 내립니다.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미투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부하들에게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가해를 멈추라고도 말하지 않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서 인권 대통령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 대통령 전직이 인권 변호사 아닙니까? 나라다운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나라다운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이렇게 했는가?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고문은 이렇게 또 얘기하죠. 선지자와 광인 사이의 거리는 생각만큼 멀지 않다 이거지. 선지자와 광인, 이 선지자와 미친 사람 사이의 거리는 생각만큼 멀지 않다는 겁니다. 반보 앞을 정확히 보는 사람이 진짜 전문가고 광인들은 내일 일도 모르면서 100년 앞을 내다보는 듯 얘기합니다. 며칠 전에 국립외교원장이라는 자,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신문에서 그걸 보고 말이죠.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예? 이를 갈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이런 자가 어떻게 국립외교원장이냐 이거예요. 최근 한미동맹 중시 정책은 동맹 중독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미군 철수가 한반도 평화체제를 달성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라는 책을 출간했다는 겁니다. 이 어떤 자냐?
국립외교원 원장이라는 외교관이란 자입니다. 왜 내가 자라고 표현하느냐? 차라리 뭔가 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는 이 정권 외교 족벌의 일원입니다. 네. 어제 미중 대결의 현장인 대만 해협이 빤히 보이는 중국 샤먼에서 한국 중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는데 회담 장소는 중국이 딱 지정해서 와 이랬습니다. 같은 날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 한미일 안보실장이 만났습니다. 한국 외교의 두 입이 두 곳에서 하나는 중국에 가서 하나는 동맹에 가서 미국과 한미일 안보실장이 만났습니다. 자, 한국 외교의 두 입은 두 곳에서 같은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서로 다른 말을 했겠습니까? 간교한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은 우직한 대한민국 소신의 대한민국 국가 이익의 말을 했을까요? 미국과 중국은 한국 측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을까요? 한국 혼자서 자기 말에 자기가 속으면서 제 속만 뒤집어 보여준 거 아닙니까? 북한 중독증이 불러온 뒷골 서늘한 줄타기라고 아주 멋들어지게 한마디 합니다. 누가요? 강천석 고문이요. 북한 중독증이 불러온 뒷골 간담 서늘한 줄타기라는 얘기입니다. 국민 사이에 분노를 키우고 그걸 태워가지고 정권의 연료로 삼았던 정권이 국민의 분노를 만나서 이제 기울고 있습니다. 서쪽이 동쪽이라고 우겼던 정권이 이제 기울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4년이 쪼각쪼각 낸 이 나라는 투표 한 번으로 치유될 수 없습니다. 너무 상처가 깊습니다. 지난 4년간의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자, 우선 그 상처를 처음 한번 치유하는 날이 4월 7일입니다. 그 첫 발을 내딛는 날인데 4월 7일을 기억하시죠. 4월 7일 이게 나라냐 그렇게 묻는 날이라고 이분은 묻지 않습니까? 저도 함께 외치고 있습니다. 4월 7일은 이게 나라냐? 그렇게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표를 하십시오. 이게 나라냐? 물어보고 투표를 하시면 되는 날이에요.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함께 공유하면서 또 혼자 생각하면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 느낌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철딱서니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은 광풍이 부는 시대의 마지막 터미널에 와 있습니다. 광풍, 미친 바람이죠. 한국말로는. 예. 태풍이나 폭풍이나 광풍이나 해일이나 또 뭐 미풍이나 뭐 순풍이나 질풍 모든 바람들은요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다는 바로 그 사실. 자, 이제 문재인의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니 1년도 뭐 제대로 대통령 직무 수행은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 정권 이번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하늘과 땅의 정치 지형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 정치 지형, 무서운 정치 지형의 변화 아마 국민들은 실감할 것입니다. 네, 내일 태양은 다시 떠오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의 굳건한 국가 안보 그것이 거대한 대한민국을 향하는 그 내일의 태양 바로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